여기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2015년에 일본의 메이지 산업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류가 같이 공동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역사도 역시 기억하고,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동 같은 경우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후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강제동원의 피해, 그 역사도 같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산업유산 가운데 23개의 시설 가운데 5군데가 조선인 강제동원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하다 제철소, 그리고 나가사키 조선소,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다카시마 하시마 탄광, 구남도로 알려져 있는 이곳하고요. 구남도는 어디? 네, 하시마 탄광이 바로 구남도. 요 나가사키 앞쪽에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요 장소하고, 그리고 미이케 탄광,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쿄의 이 모든 시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산업유산 정보센터가 도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등재 추진 중에 있는 사도광산 역시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유산을 잘 소개하겠다, 그리고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 희생자를 추모하겠다라고 하는 관련 시설인 도쿄의 산업유산 정보센터에서는 오히려 강제노동이 없었다, 내지는 차별이 없었다, 그리고 일본인과 잘 지냈다라고 하는 전시만 하고 있고요. 일본의 도쿄의 그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가면 이 팜플렛을 나눠줍니다, 관람객들한테요. 제목이 뭐냐면 누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가, 구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한글 버전도 있어요. 일본어 버전도 있고요. 그 팜플렛이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에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고, 오히려 한국의 피해자들의 역사를 지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산업유산의 역사를 살펴볼 때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메이지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성공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전쟁입니다.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전쟁을 통해서 산업화를 급격히 할 수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서구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혁명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아시아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데가 어디냐? 바로 한반도고 대만입니다. 그리고 중국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청일전쟁부터 1945년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끊임없는 침략전쟁 속에서 산업화를 달성했고,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까지 한때 올랐었던 때가 바로 이 역사의 배경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청일전쟁에서 배상금 얼마나 받았어요? 2억 량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일본의 3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돈을 배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배상금의 80%를 다시 군수산업, 군사비로 합충을 했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전기, 철도, 그리고 이런 제철소를 만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하다 제철소입니다. 그래서 일본 맞습니다. 이게 강제병합 기념으로 만든 엽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까지도 일본의 영토로 표시된 그런 엽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 세계유산 시설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시설이 뭐냐면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거는 아시아 침략론을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설 학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설 학당의 출신들이 다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 같은 조선의 침략의 아주 원흉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쇼카 손주쿠 학당의 출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침략에 대한 사상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의 출신 학당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해놨어요. 세계인들은 이 학당을 어떻게 정보를 얻냐 하면, 이 학당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끄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 산실이다 라고만 배우지, 이것을 통해서 아시아 침략 사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쇼카 손죽기의 세계유산 등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시아 민중을 무시한 일본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세계유산 시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강제동원의 역사고요. 또 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명동굴 역시 일제강점기에 금속 제품들 이런 것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제동원의 시작이 일본의 침략전쟁과 함께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체검사 그리고 신분검사에 다 경찰력이 동원이 되었고, 이것은 징병제 실시 이전 모집이나 관할선 단계라고 하는 일본이 소위 얘기하는 자유모집 시기,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일본으로 돈 벌러 갔다라고 얘기하는 시기에 행정 권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조선인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진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무동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목적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동원됐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도 강제동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돈을 벌러 갔다고 해서 자기 의사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모집이나 관할선 시기도 우리는 강제동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를 지배하는 법률상에 의한 동원이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강제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네스코로 등재된 산업시설 안에는 중국인들의 동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는 전투 중에 포로를 잡거나 아니면 민간인들을 강제 연행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일본 전국에 중국인들이 어디에 동원되었는지의 조사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946년 3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조사보고서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시장님, 조선인들이 일본 전국에 어떤 작업장에 강제동원 되었는지 이런 지도와 같은 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그런 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왜냐하면 조선인을 상대로 해서는 이런 조사가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 중국이 완전히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패전 이후에 국제법 위반으로 본인들의 어떤 전범 재판 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를 했다고 해요. 한국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전국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죠.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다 개인 기업들이죠. 사기업들이잖아요. 이 사기업들이 패전 이후에 중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손실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정부는 지시하고,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중국인 몇 명을 동원했었다라고 하는 조사 보고서를 낸 거죠. 1946년 3월 달에 발간된 조사예요. 근데 한국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따로 조사를 하지 않고 전후 처리도 그냥 분리 정책으로 그냥 끝나버렸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에 우리 한반도와 식민지 처리 문제가 그냥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부 다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러한 조사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명부 다시 공개하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 방일 때 제기를 했고, 그나마 30만 명분에 대한 명부를 처음 그때 90년대 초반에 받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 제정으로 강제동원 전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부를 대거 수집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쓰비시, 이 나가사키 주선소, 다카시마 하시마 탄광의 전체 근로자 명부, 노동자 명부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미쓰비시는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다녀왔다, 내가 겪었다 라고 하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 이 유네스코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하다 제철소, 바로 청일전쟁의 배상금으로 지어진 제철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전쟁의 무대로 삼았던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배상금을 받아내고 그것의 성과로서 근대화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 자금이 마련되었고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의 침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라. 세계유산 정보센터에 밝혀라. 그 역사를 전체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지금 이 미쓰비시는 현재도 이지스함을 만들고 있는 현용시설이에요. 우리가 문화재 하면 과거의 역사적 문화유산으로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산업유산들은 현재 가동하는 시설이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냥 기업을 선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는 아주 제한된 구역만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제한되어 있고, 그 중에 미쓰비시의 옛 목형장을 개조한 사료관이 있는데요. 그 사료관에서 저희가 이 전시물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사료관 안에 모두가 군함에 대한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어뢰입니다. 어뢰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 가장 고고도, 고속력과 고고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이 어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산업혁명의 성과로서 설명될 설명문으로 타당한 것인가?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그 전쟁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나가사키의 조선소를 등재하면서는 메이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아시아에서의 어떤 산업화의 성공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무기까지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이거는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고, 아시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로서도 이런 전시물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군함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하시마 탄광과 다카시마 탄광은 예를 들면 요 해안의 방파제만 지금 세계유산의 시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재할 당시에는 요 해안 방파제 시설 외에는 나머지는 191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게 없어요. 다 191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아파트나 뭐나 다 시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하시마 전체를 지금 등재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시마 전체가 마치 세계유산인 것처럼 지금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대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 건물들이 세워지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채탄을 했던 그 지하의 몇백 미터의 지하의 탄광에서 막장에서 조선인들이 노동했던 그 역사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이케 탄광은 심지어는 저희가 한 1만여 명 정도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조선인이 동원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이케에 관련된 시설에 항구, 근대식 관문을 활용한 미이케 항구와 제일 오래된 만다갱을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기존에 이런 죄수 전용 감옥인데, 미이케 전용 감옥인데 여기들의 죄수를 활용해서 탄을 캐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다루던 그런 노무 관리 방법들을 사실은 값싼 노동력인 조선인으로 대체한 것이죠. 근데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이 전체 역사 속에 여기에 동원된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까지의 역사를 다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중국인, 뭐 대만인 포함해서 연합군 이런 포로. 네. 강제 동원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연합해서 같이 일본한테 뭐 할 적은 없어요? 저희가 일본은 다 배상, 중국은 다 배상했나요? 중국은 예를 들면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나가사키 조선소나 다카시마 하시마 탄광에서 동원 피해를 당한 분들이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를 상대로 2000년대 초반에 시민들과 같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때는 강제노동, 강제연행은 인정합니다만 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근데 2015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항의 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 의사를 표시를 했죠.
그러고 나서는 미쯔비시가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연합군 포로. 두 번째가 중국인이에요. 미쯔비시가 가서 직접 사죄하고 고개 숙여 사과했고 지금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연합회도 어떻게 좀 국회에서 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대를 할 수 없진 않죠. 연대를 할 수 있죠. 근데 일본 정부가 그것을 여기는 식민지였으니까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의 법률에 근거해서 동원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만 연합군과 중국인 식민지였으면 상관없지만 독립했으니까 보상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전쟁기념관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연합군 포로든 중국인이든 조선인이든 어쨌든 그 모든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것을 이 역사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광산을 그 다음 등재 추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조선인이 강제동원돼서 약 1,500명 정도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골든사도라고 하는 미쓰비시 계열사가 지금 관광산업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일본 시민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피해자의 실상들을 더 밝힌 보고서를 작년에 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이나 연합군 포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세계유산의 현장에 전쟁의 희생자, 식민지의 피해자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독일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충청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충청도신가요? 네. 집단적으로 많이 가셨어요. 네, 충남 지역에 특히나. 충남 지역. 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30년대까지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손으로 캐거나 이렇게 노동하던 현장을 조선인들이 대체하게 되는데, 당시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도광산에서 생산한 보고서, 당시의 보고서 보면 다 징병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1년만 일하면 폐가 망가져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더 이상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탄광에.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조선인 강제노동이에요. 그래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폐인이 돼서 돌아오셔서 자기는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있는 모습밖에 본 적이 없다라고 유족이 증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유족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런 산업화의 밝은 면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같이 이야기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지정을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록물이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사도광산 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피해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앞으로도 메이지 산업유산과 관련된 피해자들은 계속 실명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그때 사도광산의 노무관리의 지침서 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를 여기에다가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가족들을 불러오거나 강제로 계약 연장을 시켜서 여기에서 노동자가 계속 남아서 일을 하게끔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세계유산 안에서 보편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지 한국과 일본만의 독특한 역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세계유산은 이러한 어두운 역사들도 기억하고 있고 미래 세대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 세계유산을 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전범국가잖아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산업시설 안에는 어떻게 주변의 유럽 사람들을 강제동원했는지에 대한 것이 매우 상세하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방대한 주변의 26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게끔 이름을 밝혀놓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강제노동의 역사, 강제동원의 역사를 밝히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시설들이 있어요. 이미 그 추모시설 속에서 같이 추도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이 시설들이 다 지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시설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싹 아무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의 지금 산업유산 등재를 추진한 주최 측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과 함께 여기에 기록된 한국인의 피해자의 역사를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인들과 나눠야 되는 진정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춘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부의 이제 그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죠. 고맙습니다.